하이엄 주차남입니다. 오늘은 주식 천재로 유명한 BNF의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가 말했죠, 코인에서 사용하는 보조 지표들이나 매매법들은 다 주식에서 들고 온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식에서 사용하는 기술적 매매법을 배우고 그걸 코인에 적용시킬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다들 궁금해하죠. 이 설정값, 볼린저 밴드의 설정값과 그 설정값을 이용한 매매법, 우리는 한 개 한 개 허투루 보면 안 되고 다 이걸 사용한 매매법이 뭐가 있을까 연구를 계속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자, 일단 BNF라는 사람은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일본 사람인데 아마 수익 인증을 한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제일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일단 닉네임은 BNF, 제이컵남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유명하죠. 이 사람이 왜 천재냐고 하냐면 1600만원으로 8년 만에 2400억을 만들었어요. 1600만원으로 2400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정됐던 자산이 8000억 정도. 지금은 주식 배당금만으로도 1년 생활이랑 부동산 투자를 하고도 남는다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번 TV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말수가 별로 없어. 그래서 질문을 해도 그냥 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정확한 매매법을 알려주진 않아요. 근데 여러 번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 사람이 쓰는 것들이 나온 거지. 그래서 나왔던 게, 일단 BNF가 사용했다는 보조지표들을 한 개 한 개 나열하면서 그걸로 빌드업을 시켜볼게요. 처음에 얘기한 게 25일선을 이용한다. 25일선이 뭐냐면 이동평균선을 말하는데, 보통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요렇게 쓰는 게 가장 평균적이죠. 근데 BNF는 25일선을 썼어요. 21선 대신에. 여기서 유추해볼 수 있는 거는 BNF는 단타만 하는 사람이에요. 단타만. 그날 사서 그날 팔던가, 아니면 장 종료하기 전에 사서 다음날 장 시작할 때 팔던가, 요런 식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21선이죠. 이 단기적으로 지지랑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구간.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25일 기준으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단타를 칠 때도 조금 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보수적 접근을 위해서 5일에 늘려서 25일선을 쓴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뭐예요? 이 5일선, 11선의 의미가 뭐냐? 이게 뭐냐면 7일 중에 이틀은 휴무예요. 그래서 주식장은 5일만 열리죠. 그래서 5일을 일주일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일주일, 2주일, 한 달, 3달 이런 식으로.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겠지, 선생님 코인은 7일 아닙니까? 그럼 5일 대신 우린 7일 써야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리고 20일 대신에 30일 쓰면 안 되냐? 이거 넣어보세요. 이 다 무너집니다. 특히 볼린저 밴드에 30일선 넣어보세요. 이상해지거든요.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하면, 제가 말했죠, 주식에서 쓰는 보조지표를 그대로 코인에 들고 온 거라고. 그럼 사람들이 주식에 쓰는 타법을 쓴다고요. 이미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5일선, 11선, 21선 이런 걸 보고 쓰는데, 이게 21선이다. 그럼 사람들이 여기가 지지선이라 생각하면 21선에서 다시 다 살 거라고. 그럼 매수세가 강해지겠죠. 반대로 올라가다가 21선이 저항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 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혼자 31선에서 위에서 보고 있으면 밑에서 벌써 치고 떨어지는데 의미가 없는 타점이라는 거지. 혼자 31선 써봤자 전 세계 사람들이 21선 쓰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냥 21선 쓰면 됩니다. 그리고 BNF도 25일선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25일선이 맞는 시장에서는 25일선을 쓰고 21선이 맞는 시장은 21선을 써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락장이거나 상승장이거나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쓰겠죠. 그래서 BNF가 25일선으로 했다고 나도 25일선만 봐야지 잘못된 거라고요. 단편적으로 25일선도 본다라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럼 계속 얘기해 볼게요. 일단 25일선을 어떻게 썼냐면, 주가가 25일선보다 하락해 있으면 매수를 하고 25일선 위에 올라와 있으면 매도를 하고. 엄청 단순하죠. 첫 번째 빌드업은 25일선 하단에서 사고 25일선 상단에서 판다. 21선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이격도라는 걸 사용했어요. 이격도. 이 이격도는 뭐냐면, 이렇게 21선이 있어요. 그럼 차트가 이렇게 밑에 있거나 요 위에서 놀고 있겠죠. 이 21선이랑 지금 주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계리율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건데, 이 이격도라는 보조지표 사용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00이라 돼 있고, 이게 21선보다 밑에 있으면 이 21선보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선으로 나타내는데,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90% 정도,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110% 이렇게 되겠죠. 이격도 같은 경우는 상승장일 때랑 하락장일 때 두 개가 다른데, 상승장일 때는 우린 단타용이니까 61선 말고 21선 보통 보겠죠. 21선일 때 보통 98% 이하면 매수 시점, 106% 이상이면 매도 시점으로 잡아요. 그리고 반대로 하락장의 경우 92% 이하면 매수 시점, 반대로 102% 이상이면 매도 시점. 이것만 봐도 초보자가 아니면 상승장과 하락장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야 돼요. 퍼센테이지가 다른 이유가, 보세요.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차트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 상승장일 때는 회사의 중심이 되는 가치에서 저평가 구간은 짧고 고평가 구간은 길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21선 밑에 있는 구간은 짧게 잡고 21선 위에 있는 구간은 길게 잡는 거예요. 반대로 하락장일 때는
BNF는 저평가 구간이 길고 고평가 구간이 짧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니까 매도 타이밍은 21선보다 조금만 올라가도 파는 거고 매수 타이밍은 21선 기준에 계리율이 클 때만 사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 간단한 거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별거 아닌데 몰라서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다 피하살이 됩니다. 그럼 빌드업 해볼게요. BNF는 또 하락장인 경우에는 21선을 썼대요. 25일선이 아니라 21선을 쓰고 그럼 21선 밑에 있을 때 살 건데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사기 위해서 이 격도를 사용한 거지. 몇 프로 떨어져 있는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격도를 업종별로 정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철강이 90%의 이 격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등을 하더라. 그러면 그날 90%까지 떨어진 철강을 사서 다음날 아침에 파는 거지, 시가에. 왜냐면 하락장이니까 길게 가지고 갈 수는 없죠. 다음날 보고 약간 반등하면 그거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음식이 마이너스 13% 이 격도를 보일 때 반등을 하더라. 그러면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진 음식 종목을 사서 다음날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격도를 사용했고 조금씩 더 디테일하죠. 근데 이 격도 사용한 방식은 하락장일 때 썼대. 하락장일 때. 그래서 하락 퍼센테이지가 클 때 반등 구간을 짧게 먹는 용으로 샀다고. 반대로 상승장일 때는 같은 테마 중에 아직 안 오른 주식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강 1위가 뭐죠? 포스코죠. 포스코가 갑자기 펌핑을 했다. 상승장일 때. 그러면 같은 철강 업종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뭐 현대제철이 될 수도 있고 동국제강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승장인데 포스코는 올랐는데 만약에 현대제철은 아직 안 올랐어요. 그러면 오른 포스코를 사는 게 아니고 현대제철을 산다고. 코인에도 비슷한 게 있죠. 커플링 코인이 있잖아요. 이거 오르면 무조건 같이 오른다. 근데 그게 동시에 오르는 게 아니고 이거 먼저 올랐다가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따라 올라가는 커플링 코인들 있죠. 그걸 산다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따라 움직이는 알트들을 확인하고 비트코인 오를 때 알트를 사는 거지. 퍼센테이지가 더 많이 오르니까. 그러면 오케이, 21선보다 아래에 있고 이 격도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떨어졌다. 그런 코인이나 주식을 사야겠죠. 세 번째, 볼린저 밴드. 제가 계속 강조했죠. 볼린저 밴드가 모든 보조지표의 기본이 된다고. 볼린저 밴드를 기본 베이스에 깔고 그 다음에 다른 보조지표를 섞어서 빌드업을 시켜서 자기 매매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 똑같아요. 자, 보세요. 이 BNF도 볼린저 밴드까지 사용했는데 이 세 가지를 쓰면 엄청 괜찮은 매매법이 나와요. BNF가 실제로 이래 썼는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25일선이 있어요. 주가나 코인이 떨어져가지고 25일선 밑으로 계속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 격도를 보는 거지. 25일선은 아직 여기 있는데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네. 그럼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안전핀을 거는 거지. 볼린저 밴드가 뭐예요? 보통 21선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21선이 있으면 그 위로 이렇게 밴드가 아래 위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보통 밑에 찍으면 올라가고 위에 찍으면 매도 타이밍이니까 떨어지고 이 사이를 반복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매수 조건이 맞는 주식이나 코인을 찾았는데 여기서 사야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지고 여기서 사야 될지 이 최저점을 모르겠다는 거지. 만약에 볼린저 밴드가 있으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 터치할 때 사겠다는 거야. 그럼 완전 최저점이 살 수 있는 거죠. 볼린저 밴드는 기본 설정을 했을 때 95%의 확률로 이 선 사이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95%의 확률로 이 하단선이 터치하면 반등을 한다고. 그래서 이 하단선이 터치를 하는 저점을 잡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다음 시간에 볼린저 밴드 설명하면 더 정확하게 설명하겠지만 무조건 하단선 터치하면 사는 게 아니고 이게 확장이랑 수축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수축 구간이 횡보 구간이라서 이때는 이 바닥 터치하면 무조건 오른다고. 근데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떨어질 때는 하단 터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떨어져요. 그리고 반등을 한다고. 그리고 반대로 상승할 때도 위에 터치했다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이 확장 구간에서는 열려 있잖아요. 더 올라간다고. 대신에 확장은 단기적 상승인데 급등을 한다고요. 그러고 다시 떨어져서 수축 국면을 맞이하고 그럼 차트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시 요 안으로 쏙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요 안에서 떨어지면서 밑에 터치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위에 터치했다. 이 반등, 이 먹기 쉬운 구간을 만들고 다시 확장을 한다고. 이해했습니까? 이 볼린저 밴드 한 개만으로 매매법 만들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라서 진짜 중요해요. 다음 시간 영상 꼭 보세요. 아직 올리진 않았어요. 지금 이번 편 강의 올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는 사람들 꼭 보라고. 알겠습니까? 마지막, BNF가 마지막으로 뭘 말했어요? 손절가. 이 볼린저 밴드랑 손절가 이 두 개가 BNF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손절가가 어디서 나왔냐면 라디오에서 전화 인터뷰를 한 거야. BNF한테. 그래서 이것저것 막 물어보겠죠. 손절을 잘 하시나요? 아닙니다. 거기서 당황한 아나운서는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또 물어보죠. 혹시 손절가는 몇 프로로 정하세요? 손절을 잘 하실 것 같은데 BNF가 말합니다. 감으로 합니다. 감으로 한대요. 보통 손절가 막 2% 잡아라, 3% 잡아라, 5% 잡아라, 8% 잡아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와, 이 감으로 합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저한테 엄청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코인이나 주식을 할 때 퍼센테이지를 딱 정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는
때는 손절가를 안 정해놓으니까 막 청산당하거나 물려서 못 빠져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절가를 확실히 정해야지 실수를 안 하겠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 손절가 매매법을 몇 가지 만들 수가 있는데, 초보자들은 손절가를 정하세요. 왜냐하면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오르겠지 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로 손절을 칠 걸 마이너스 40% 50% 되니까 손절도 못 치고 이러다가 청산당하거나 주식으로 치면 몇 년 동안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개예요. 손절가를 2%로 잡았다, 그리고 익절가를 10%로 잡는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몇백억 번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으로 했다. 손절가 2% 잡았죠? 그럼 얼마 날라갈까요? 20만원 날라가죠. 그래서 1000만원으로 계속 손절 친다고 보면 뭐 줄어들겠지만 20만원씩 계속 손절을 쳐요. 근데 익절가를 10%로 잡으면 100만원을 벌겠죠. 4번 실패하고 한 번 따도 20만원이 이득이라고. 요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익절가도 2%, 아니 2% 너무 작죠? 3%씩 잡읍시다. 두 개의 비율을 동일시하게 하고 승률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손절을 3번 치고 익절을 7번 한다. 승률이 70%다. 그러면 4번 이긴 거잖아요. 그렇게 이익을 쌓아가든가, 요런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 고수반열에 올라온다. 그러면 손절가 따로 안 정해도 돼요. BNF처럼 감각적으로 하면 돼요.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구간,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맨날 낭떠러지 구간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까 전에 볼린저 밴드 이 좁은 구간이 박스권 구간이라고 설명했잖아요. 확장을 하면 단기적으로 엄청 떨어지거나 단기적으로 엄청 올라요. 그러니까 요 하단선 터치하고 오를 거라고 매수를 하거나 롱 포지션을 잡았어요. 근데 그 다음 차트에서 안 오르고 더 떨어진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열리면서 확장 구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빠르게 손절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뭐 2, 3%, 3, 4%만 손절치고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구간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다시 매수한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 볼린저 밴드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따로 한 다다음 편에서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4개만 가지고도 엄청 좋은 매매법을 만들 수 있다고. 그 매매법을 BNF는 이용한 것 같아요. 물론 상승장이나 하락장, 그리고 BNF는 주식에 진짜 몰두하고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700개 이상의 주식 종목들을 분석해서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단순하게 매매법 만들었으니까 이걸 써서 돈을 벌어야지가 아니고 거기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4가지를 종합해보면, 일단 저는 21선을 보통 쓰니까 21선으로 할게요. 21선 밑에 있을 때 사고, 이격도를 이용해서 이 21선과 지금 주가랑 갭 차이가 많이 날 때 사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하단에 있으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 중에 하단선을 터치할 때 매수나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여기서 하단선 터치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조건들에 충족돼서 매수를 했지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 바로 손절을 치고, 반대로 볼린저 밴드는 이제 확장을 안 하고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의 모양과 상관없이 주가 하락이 생겼다. 그거는 버티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반등이 크게 일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로도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더 하락할 수 있는 차트인지 아니면 상승으로 전환되는 차트인지. 볼린저 밴드가 참 좋은 게, 상승을 할 때도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이제 확장을 안 하고 그냥 수축 상태에서 상승 구간을 만들면 길게 랠리를 해요. 계속 조금씩 올려줘요, 고점을. 그리고 반대로 확장을 하면서 상승을 하면 크게 한 번에 막 상승을 하는데 대신에 떨어질 때도 가파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걸 코인에 적용시켜 볼게요. 볼린저 밴드를 이제 21선으로 맞추고 표준 편차 2로,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걸로 만들어 놓고 이런 구간에 산다는 거죠.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볼린저 밴드 중앙선이 21선 맞춰놨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21선이랑 같은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1선보다 밑에 있죠. 그리고 이 21선이랑 지금 주가의 격차를 이격도라고 한다 했잖아요. 이 격차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구간, 여기가 3% 격차가 만약에 발생했다고 하면 여기는 한 10% 발생했겠죠. 그거는 코인이나 주식이나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는 종목을 분석을 해서 이건 보통 이 정도 편차가 벌어졌을 때 반등을 하더라, 그걸 파악하고 이격도를 사용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고 두 가지 조건 충족했죠. 그리고 이 벌어졌다고 이때 사는 게 아니고,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최소 터치를 하고 매수를 하거나 반등을 하는 걸 보고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지. 그럼 크게 먹겠죠. 그리고 반대로 뭐 이런 구간이었으면 BNF는 자기 조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샀겠죠. 그래도 예시를 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21선보다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도 터치했고, 이격도가 문제인데 만약 이격도도 자기가 생각했던 이격도만큼 벌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서 매수를 했겠죠. 근데 반등을 안 하고 더 떨어지려고 한다는 거지. 그때 제가 뭐랬어요? 볼린저 밴드 확장되죠? 이 확장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떡락한다고, 떡상하거나 그러면 떨어질 게 뻔하니까 BNF는 감각적으로 그냥 이때는 손절을 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반대로 이런 구간 21선보다 밑으로 내려왔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 터치해서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차트를 보니까 더 떨어져. 그럼 이건 손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건 안 한다고.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안 했잖아. 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한다고. 요거는 버티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요런 건 버티면 된다는 거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지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 지표를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연습 많이 하세요. 오늘 진짜 꿀팁 많이 나갔다. 이 주식 매매법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주식하는 사람이 이 영상 봐도 돼요. 근데 제가 말했죠, 코인 세력들도 주식에서 세력들 움직이는 거 보고 배웠거나 주식 세력이 코인 세력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보조 지표도 코인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주식에서 쓰던 걸 그대로 들고 온 거라고. 그러니까 차트도 주식처럼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에서 매매법을 찾아서 코인에도 쓰고 또 주식에도 쓰고 둘 다 써야 된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볼린저 밴드 들어가네요. 설정값만으로도 매매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이염.